호하 파피 플레이타임 3의 다른 이름은 바로 딥슬립인데요. 이 딥슬립은 깊은 잠이라는 뜻이지만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도 쓰여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이름에서부터 연출합니다. 그래서 공식 번역된 게임 소개에서도 딥슬립 깊은 잠이라고 나와 딥슬립이 깊은 잠을 의미한다고 나오죠. 하지만 이 이름은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1부터 등장하는데요. 바로 챕터 1에서 메이커 프렌드 기계가 있는 방을 볼 수 있는데 이 방에서 재생되는 OST의 이름이 딥슬립입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3가 전작이 1, 2와 달라진 점은 바로 한국어 자막과 음성이 지원되어서 영어를 잘 모르는 한국인 플레이어도 쉽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엔딩 크레딧에서 17명의 한국인 성우들의 이름이 등장해 파피 플레이타임의 제작사인 몹 엔터테인먼트에서 전문 성우들을 투입해 더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엔딩 크레딧에서 등장하는 건 정말 이 성우들의 이름뿐이고 이 성우들이 맡은 배역들은 따로 적어두지 않아 엔딩 크레딧만 보고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3는 일본어 더빙도 진행되었는데요. 캔니 오피스에 소속된 11명의 성우가 투입되었는데 일본어 성우들도 크레딧에 이름만 나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알 수 없죠. 파피 플레이타임 3에서 가장 많이 홍보된 아이템이라면 역시 방독면인데요. 스팀의 파피 플레이타임 3가 정식 공개되기 전 썸네일에 나온 도구가 바로 이 방독면이고 파피 플레이타임 3 티저 트레일러에서도 여러 장난감들과 함께 등장할 때에 가장 가운데에서 눈에 띄게 서있기도 해 게임이 출시되기 전부터 가장 많이 홍보된 아이템이에요. 이때 등장한 방독면에 피가 묻어있다 보니 챕터 3가 정식 출시되기 전까지는 방독면을 쓴 새로운 빌런이 나타날 거다 라고 예상하기도 했지만 방독면은 붉은 안개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만드는 플레이어가 착용하는 아이템으로 등장하고 게임 내에서는 핏자국 없이 깔끔한 모양으로 등장했죠. 챕터 1과 2 초반에는 파란색 손과 빨간색 손으로, 챕터 2 중후반에는 파란색 손과 초록색 손으로 계속해서 파피 플레이타임에 등장하던 아이템 그래팩은 파피 플레이타임 3에서 한 번 더 발전해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보라색과 주황색 손이 추가되었는데 주황색 손은 총 모양을 한 손으로 사용하면 궤적에 연기를 남기는 작은 플레이어를 일직선으로 쏠 수 있어요. 이 플레이어는 주변을 밝히면서 괴물을 쫓아낼 수 있으며 최대 5발의 장전을 줄 수 있습니다. 보라색 손은 원래 있던 손들보다 출력이 강해져 보라색 손이 그려진 바닥을 향해 그래팩을 쓰면 플레이어를 높이 쏠 수 있어 파쿠르를 할 때 주로 사용해요. 파피 플레이타임 3에는 손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그래팩 입장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파피 플레이타임 3를 플레이하면 왼손은 파란색 그래팩을 사용하고 오른손에는 초록색, 보라색, 주황색 그래팩을 교체해가며 사용할 수 있죠. 또한 이 그래팩 2.0에는 낙하 속도를 늦추는 에어제트 장비도 붙어 있어서 낙하할 때 좀 더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해요. 파피 플레이타임 3는 캣냅, 도그데이, 올리, 미스 딜라이트, 허기워기 등의 장난감들이 등장합니다. 이 중 게이머들에게 가장 익숙한 장난감이라면 역시 챕터 1에 등장했던 허기워기인데요. 사실 허기워기가 챕터 3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챕터 3가 출시되기 전부터 알려졌었습니다. 몹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마이카가 챕터 3에서 다시 보게 될 캐릭터가 있을 거다 라고 말했는데 마미롱 레그는 챕터 2에서 프로토타입으로 추정되는 캐릭터에게 잡혀가고 허기워기가 나오는 트레일러에도 공개되어서 많은 팬들이 축축한 대로 허기워기가 챕터 3에서도 등장했어요. 챕터 3에 등장하는 허기워기를 보면 플레이어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물론 보자마자 죽는 건 아니고 비디오를 재생하면 영상이 끝날 즈음 TV에서 천천히 튀어나와 주인공을 공격하는데 이 공격은 허기워기에게 도망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 무조건 점프 스퀘어를 봐야만 다음 진행이 가능하죠.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의 메인 장난감은 바로 썸네일에도 등장하는 캣냅인데요. 이 캣냅은 붉은색 수면가스를 뿜는 능력이 있으며 이 가스를 이용해 환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캣냅은 예전에 프로토타입에게 구해진 적이 있어서 프로토타입을 숭배하며 자신만의 의지로 프로토타입의 주변에 남아 그의 광신도가 된 장난감인데요. 그래서 플레이케어의 지하에 있는 동굴에는 프로토타입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데 게임을 하다가 그 신전을 가보면 조각상 앞에서 기도하는 캣냅을 볼 수 있습니다. 캣냅은 썸네일에도 등장하고 최종 보스로도 평가받지만 대사는 Leave Playcare or I'm coming for you. 플레이케어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 잡으러 가겠다 라고 말하는 게 전부여서 목소리를 듣기 매우 힘들죠. 거기다 중간에 환각으로 인한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등장하는 분량이 워낙 짧고 허기워기나 마미롱 레그처럼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 큰 임팩트가 없어 큰 무게감은 없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챕터 3 중간에 등장하는 장난감인 미스 딜라이트는 캣냅의 부하인 장난감입니다. 캣냅은 미스 딜라이트를 학교 건물에 가두고 미스 딜라이트는 캣냅이 문을 열어주자 주기로 했지만 상대가 안 되는 걸 깨닫고 부하가 되었다고 하죠. 자매가 있다고 나오는 미스 딜라이트는 아마도 외형은 모두 같지만 각자 다른 과목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중 해부학을 맡은 미스 딜라이트는 부하들을 잔인하게 죽일 생각을 했지만 직원들에게 그 생각을 들켜 막혔다고 해 학교에 갇히기 전부터 문제가 많았을 거라 추측됩니다. 챕터 3에서 가장 무서운 출격하는 장난감은 바로 미스 딜라이트인데요. 시야에서 벗어나면 플레이어보다 빠르게 쫓아와 죽이고 문을 닫아 따돌리려고 하면 문을 걷어차 소용없게 만들면서도 셔터문도 뚫고 나와서 가두는 걸 모두 소용없게 만들죠. 결국 미스 딜라이트는 학교 밖으로 나가서 길 끝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셔터를 내려야만 미스 딜라이트를 처치할 수 있어 보스로서의 모습이 저평가당하는 캣냅을 대신해 무서운 추격신을 담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파피 플레이타임 3에서는 기쁨의 시간이라는 비디오를 볼 수 있는데 이 기쁨의 시간은 바로 허기워기, 마미롱 레그, 캣냅, 미스 딜라이트, 키시미시 등이 플레이타임 회사의 직원들을 모조리 사육하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였죠. 사실 이 기쁨의 시간은 트레일러에서도 나오는데요. 트레일러 중 기차가 움직이는 터널의 벽을 보면 The Hour of Joy
is at hand. 기쁨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적혀있죠. 파피 플레이타임의 플레이어는 장난감이 아닌 사람이라고 축축되는데요. 하지만 공장 내의 사람들은 이 기쁨의 시간 때 죽어 미스 딜라이트가 주인공을 보고 너 여기서 일했었지?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스 딜라이트의 말을 듣지 않고 퍼즐을 풀면 너 말을 참 안 듣는구나. 그런 점은 다른 인간들이랑 많이 비슷하네. 라고 말해 주인공이 인간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죠. 챕터 3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장난감인 올리는 특히나 길이 복잡한 챕터 3에서 주인공이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장난감인데요. 올리의 특징은 CCTV가 없더라도 플레이어가 어디에 있는지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리는 프로토타입이 여러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과 이 의문이 합쳐져서 사실 올리가 프로토타입이다 라는 썰도 있어요. 사실 파피 플레이타임 3는 출시되기 전부터 논란이 있던 게임인데요. 2022년에 나온 챕터 2 이후 게임이 계속 나오지 않아 챕터 3를 기다리는 팬들이 대체 언제 나오냐고 원성이 잦아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2022년에는 챕터 3가 2023년에 나올 거라고 했지만 12월 초까지 트레일러와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아서 정말 챕터 3가 나오는 게 맞느냐는 의심과 기다림에 지친 팬들이 몹 엔터테인먼트에 많은 비난을 보냈죠. 또한 원래는 2023년 12월에 출시하기로 했다가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연기 발표가 나왔는데 이때도 몇 주 뒤에 나온다 라고만 설명해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 와중에도 공식 SNS 계정에 트레일러를 공개한다면서 12월에 공개한 트레일러를 1월에 다시 올려놓고 장난을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이 글을 보고 팬이 이게 재밌냐? 라는 댓글을 올리자 재밌는데? 재밌는데? 라는 대댓글을 달아 또다시 문제가 되어 SNS는 인생의 낭비 라고 말하신 퍼거스 경이 오늘도 1승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이런 행동들에도 파피 플레이타임 3를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퀄리티 때문인데요. 챕터 3 전에 나온 프로젝트 파피 플레이타임에서부터 전작들과 다르게 뛰어난 퀄리티를 볼 수 있었고 제작사인 몹 엔터테인먼트에서 챕터 3는 챕터 2에 비해 플레이타임과 스케일이 2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라고도 말해 많은 팬들이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제작사가 한 이 말은 지켜져 큰 맵과 여러 퍼즐이 공개된 챕터 3는 현재 스팀에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죠. 파피 플레이타임 3가 출시되기 전에 있던 또 하나의 논란은 파피 플레이타임의 개발자인 잼미네이션 프로덕션스와 NDBTTF가 챕터 3 발매 직전 몹 엔터테인먼트에서 퇴사했다고 밝혔던 사건입니다. 잼미네이션 프로덕션스는 제커리와 마이카 형제가 모여 만든 팀인데 이 둘과 함께 인챈티드 몹이 힘을 합쳐 몹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형제는 게임 내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이들이 퇴사하면서 게임이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 챕터 3의 퀄리티가 좋지 않을 것, 챕터 4부터는 스토리가 이상해질 것 이라는 썰도 있었으며 챕터 3가 나오지 않을 거다 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지만 다행히도 챕터 3가 좋은 퀄리티로 출시되어 이 이야기는 틀렸다고 증명되었죠. 파피 플레이타임 3가 좋은 퀄리티로 발매되자 많은 사람들은 파피 플레이타임 4를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는데요. 챕터 3가 출시되기 전에 2023년 8월부터 초기 작업에 들어가 현재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파피 플레이타임은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마도 계속 파피 플레이타임이 제작되어 챕터 5가 되어야 게임의 결말이 나오거나 몹 엔터테인먼트의 결정에 따라 챕터 6 이후도 출시될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몹 엔터테인먼트의 게임 파피 플레이타임 3에 대한 5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안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